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 국내 증시가 이 반도체 3중 호재로 인해서 강하게 마감을 했고, 오늘도 시가가 떠서 출발하면서 장 초반에는 그나마 조금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저는 오늘 시장 당연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강하게 한 3일 정도 반등을 해 주었고, 반등하는 지점이 얼추 저항 구간에 돌입한 상태에서 미국의 애플을 보면은 누가 봐도 저점을 이탈한 상태에서 전일 상승 반등을 하긴 했지만은 그 반등의 폭이 약한 상태에서 여전히 불안감을 키우는 약간 애매한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또한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여러모로 확인해 돼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 오늘은 지수적으로 올라가기는 녹록지 않았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보수적으로 보던지 아니면 좋은 종목이 많이 밀릴 때까지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한다면야 뭐 나쁘지 않은 시장의 흐름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오늘 장중에 제가 영상은 조금 11시 좀 넘어서 찍은 건데 뭐 업로드가 되고 하니까 이제 거의 12시가 다 돼서 올라간 영상이긴 하지만은, 장중에 한 번씩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전부 다 변곡점 구간에서 영상을 올려드렸던 내용인데요. 사실 그 안에는 어, 말 그대로 저희 회원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돈이 되는 정보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시장에 대한 경고, 혹은 지금 뭘 봐야 되는 종목군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데 그런 방송을 많이 안 보이셨던 것 같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을 건데 사실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 저는 정말로 좋은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지수가 빠져봐야 그 하락의 폭이 제한적일 것이고 언젠가는 지수는 다시 반등을 할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실적과 반대되게 많이 빠져서 내려오는 종목군들이 너무나 많은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단타보다도 스윙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고 투자의 종목을 찾아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장을 보시고 과거보다도 더 치밀하게 종목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을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도 대장주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그게 옥이라면, 네, 내가 찾은 종목이 옥이라면 생각보다 강하게 반등도 하는 시장입니다. 왜? 유동성이 제한적이고 유동성이 한번 쏠리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한 종목이 빨아들여 들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장이 희소할 때는 소수의 실적주에 돈이 쏠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공부 꾸준히 하시면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네. 뭐 설 전까지 지수가 뭐 바닥을 잡으면서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스윙으로 들어갈 종목이 많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셔도 정말로 무리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실적 쇼크를 과연 우리나라 증시가 소화할지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태조 이방원의 하락과 네이버 카카오의 반등이 주는 의미가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수적으로는 사실 잘해야 박스권인데 그 안에 무수히 많은 테마주들의 순환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그런 테마주 순환에 대한 이 빠른 순환매에서 대장주 위주로만 공략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이제 그 삼성전자 스마트 스싱 관련해서 뭐 회원님들이 뭐 코콤을 잡으셨다 했을 때 대장주를 제외하고는 다 팔라고 했어요. 다 모든 종목은 다 팔라고, 대장주만, 오로지 대장주만. 내가 상따를 못했으면 그냥 나머지는 버려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똑같습니다.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에서 돈은 한쪽에만 쏠릴 수밖에 없고, 그 종목을 상에 말아 올리기도 벅찬 시장인데 나머지 종목에 돈이 갈까요? 또한 하루 이 3시 반까지 장 중에 수많은 테마가 순환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빠르게 삼성전자 초연결 관련해서 스마트 싱스 테마가 순간 쳤다가,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투자 관련해서 모아 데이터가 쳤다가, 그리고 SMG 엔터로 돈이 몰렸다가, 뭐 오후장에 뭐 다른 쪽
종목군들 뭐 이제 해지성 테마 휴마시스로 돈이 몰렸다가 또 장 후반에는 이 뜬금없이 두바이 테마가 또 터지면서 종목군들이 돈을 엄청나게 흡수를 합니다. 두바이 테마는 조심해야 되는 게 저는 이거 굉장히 기사의 제목만 가지고 현혹시킨 테마인데 사실상 기사 잘못 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 정도로 저는 경계심이 굉장히 많았고 관련해서 올라가면 다 파시라고 말씀드렸고 저도 매매하고 다 팔고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기사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상식 이상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거라 참 그런 부분에서는 까다롭기 그지 없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일단 먼저 해외 증시를 잠깐 오늘은 먼저 볼게요. 어젯밤 나스닥을 보면은 굉장히 출렁임이 많았던 시장입니다. 뭐 각각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급락하고 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급락하고 끄집어 올리고를 반복을 했죠. 이 장중 변동성은 1% 이상의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태였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미 증시에서 제가 가장 경계를 하는 거는 애플의 이 박스권 이탈 이후에 반등이 얕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애플이 정상 궤도로 돌아서면 좋은데 애플이 정상 궤도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애플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크다 보니 전체적으로 지수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겠구나 라고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 보면 반도체 3중 호재에 전일 국내 증시 비교적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일부 돌려주었고 간밤 미 증시 각 이벤트 FOMC 의사록, 절트 등 발표 때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1%씩 빠지기는 했으나 꾸역꾸역 반등해주면서 일단 양전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한 반등이라 국내 증시도 단기 저항권에 있기 때문에 내일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확실하다. 라고 저는 심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영향에 의해 장 초반 그 관성으로 상승하기는 했는데 단기적으로 깨지고 내려간 저항 구간에 코스피도 코스닥도 매물대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돌려줄 만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잘해야 박스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이것을 막 깨고 내려가야 될 이슈가 얼마나 있을까 생각은 드는데 그러려면 미국의 애플이 지금 박스권 이탈 후 급락하냐 마냐의 기로에 있는 상태에서 급락해 버리면 국내의 증시 또한 급락해 버릴 충격을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삼성전자의 실적 쇼크에 외인과 기관이 저점 매수로 기회로 삼고 돌려버리면 그나마 다행이나 반대로 더 팔아버리게 된다면 즉 요 며칠 강하게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올랐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시장이 빼려고 맘만 먹으면 이것도 순식간에 빼버릴 수 있는 게 이 시장입니다. 특히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파생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파생 관점에서 선물을 대량 매도를 치면서 종목을 팔아버리게 되면은 이런 종목군들도 단순간에 급락이 가능한 위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일장이 굉장히 중요한 금요일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단은 하지 않고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지수적으로 여전히 재미없는 구간의 내일장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만약에 삼성전자를 돌려준다면 SK 하이닉스를 보는 전략으로 대형주를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하반기를 장식했던 태조 이방원 연말 연초부터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실적, 업황 다 좋은데 왜 그럴까요? 왜? 순환이기 때문이죠. 실적, 업황 좋을 때 주식을 팔아야 개인들이 받아주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겼다고 저는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어마무시하게 더 큰 호재가 나올까라고 생각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없다. 원전 정도 있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런 섹터는 좀 어렵겠다라고 보여지고 뭐 단기적 기술적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특히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셀링 포인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 감익 확실하고요. 1분기 잘해야 본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작년에 3분기 실적 에코프로 등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IRA 이슈로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LG엔솔과 삼성 SDI 등등 캐파는 야금야금 늘어나고 있지만은 이 대면적으로 보이는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물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올라가는 시점은 어딜까요? 공장이 완공돼서 그 물량이 들어가는 시점에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Q가 증가가 약간은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래요. 성장주가
뭐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성장의 속도가 늘어지면 일단은 때리고 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살 기회가 저는 분명히 올해 조금 있으면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구간을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또한 2차 전지 소재는 뭐와 연동이 됩니까? 메탈입니다. 메탈 가격. 근데 메탈 가격이 다 빠졌는데 메탈 연동으로 P를 올려놨는데 가격을, 그럼 메탈 연동으로 P를 깎아야 되면 환율도 떨어졌지, P도 떨어졌지. 그러면 수출 실적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적이 감소하죠. 그러게 되면 사람들은 별의별 악재를 다 붙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반대로 이 연준의 긴축에 의해서, 연준의 긴축 정책에 의해서 네이버 카카오는 성장주라는 이름으로 깨졌죠. 근데 성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점 대비 70% 빠졌는데 야금야금 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태조위방원이는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 욕구가 크고, 네카오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빠져서 싸 보이기 때문에, 이거 만약 긴축했는데 성장주 실적이 안 꺾이네 이러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포인트를 유심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이제부터 네카오를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겠습니다. 지난번 혹시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네이버로 들어가서 수익을 제법 내고 나왔던 종목이 네이버인데요. 일단 그게 찐바닥을 냈고, 지금 그때가 이제 가장 낮은 저점이었고, 지금은 뭐 그때가 발바닥이었다면 지금은 발목 구간을 통과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봐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 시점이냐면 연초부터 판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연초에 강한 놈이 한동안 강할 수 있기 때문에 통념이라, 이런 게 주식의 통념이라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에 이어 금일 금융섹터 초강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통에 코스피가 빠질 걸 덜 빠진 거죠. 예, 빠져야 될 게 덜 빠진 겁니다. 오늘 보면 삼성전자 뭐 그나마 좀 버텨줬는데 이 전부 다 금융섹터가 강했어요. 최근에 금융투자가 이 배당 투자로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다 던져버리는 거를 외국인들이 다 사서 내일부터는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겠죠. 기관은 배당 투자로 이익을 받겠지만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대량으로 아마 봤을 것이고, 외국인들은 그냥 주식 투자로 많은 이익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금융투자들의 무지성 매수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약간 안 좋게 굉장히 지저분하게 가고 있는 게 여기서 딱 나타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그러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네, 금융투자 물량들을 외인들이 받아서 금융섹터를 지금 한 2, 3일 날렸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메인 뭐 테마가 장 초반에 삼성의 초연결 이슈가 좀 나왔는데 직원 절반 투입한다 라는 말이 좀 임팩트가 좀 있었죠. 저도 아침에 이 이슈는 알았는데 매매는 못했습니다. 네, 좀 시가에 들어가도 충분히 좋았을 것 같은데 이쪽은 아예 매매를 좀 못했고, 삼진 정도 좀 비싸게 사서 상한가에 좀 보유하고 있는데 아마 내일 갭 뜨면 그냥 팔아버리고 말 것 같네요. 조금 애매해서 좀 그랬던 것 같고요. 뭐 그 밖에 이 두바이 이슈, 저는 이 이슈를 회원님들한테도 사실 장 막판에 다른 종목을 함께 사고 있어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제목은 너무 좋았습니다. 제목은 너무 좋았고 금호건설을 매수도 했었어요. 금호건설을 매수도 해서 제목은 너무 좋았는데 금호건설 매수해놓고 이거 다시 꼼꼼히 읽어봤을 때, 자, 100개 프로젝트 일경 천조에 이른다죠. 뭐 투자한다 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계획은 한다. 근데 제가 이거를 조금 공격적으로 이쪽 섹터를 보지 못했던 거는 10년 동안 얘네가 창출한 교육 규모는 4조 9천주, 앞으로 10년 동안 잘하면 이걸 2배로 해서 8,800조 하겠다. 근데 돈이 어디서 나서 일경 천조를 투자하냐 이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그리고 경제 규모는 사우디가 더 크단 말이에요. 아랍에미레이트보다. 근데 사우디도 이 재정 조달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과연 아랍에미리트가 이 생각을 하게 돼서 사실은 공격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조심하십시오. 예, 조심하십시오. 당연히 다 팔고 튀었어야 될 재료입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다 팔고 튀었어야 될 저는 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이 기사 많이 낚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네요. 자, 하나하나 보죠. 지수 해외 증시 보면 뭐 이렇게만 보면은 나쁠 것 같지 않은데 나스닥 지수가 애플이 하락을 하면 꼬꾸라질 수도 있는 자리다 보니 경계감은 좀 필요하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들고요. 오늘 코스닥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와도 다시 맞고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중바닥 나오는 거 확인하면 좋겠다. 코스피도 다중바닥 거의 왔죠. 어제 한 거 하고 떨어진 거 보면 좋겠다. 이 정도 손에서 지수는 봐야 되고 오늘 주식을 좀 보죠. 먼저 삼성전자 기술적으로 121선까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내일 누가 봐도 떨어져도 이상할 자리가 아닙니다. 내일 떨어져도 이상할 자리가 아니에요. 떨어지는 게 맞을 것 같고 SK 하이닉스 갭이 무려 3%가 떴는데 떨어지면은 저는 21선 근처에서 내일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 자리 깨지면은 더 많이 빠질 것 같고요. 삼성 SDI라든지 보면 안 될 종목이고 포스코홀딩스 그나마 잘 버티는데 대장주니까 버티는 거 정도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은 대형주 안에서 볼만한 종목이 거의 없죠. 본다면은 이제 뭐 호텔 신라라든지 리오프닝 섹터 안에 종목군들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이쪽만 그나마 살아있지 코스피 우량주 단에서는 종목군들이 안 나옵니다.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그 중에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가 꿈틀대고 있는데요. 꿈틀대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저희는 여기서 들어가서 떴을 때 이때 다 매도를 하고 나왔었는데 이 갭을 만들어 놓고 바닥을 얼추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고점 대비해서 매우 많이 빠졌다. 카카오 73%, 네이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가 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카카오는 지금 이 자리가 바닥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떨어지게 되고 뭐 나스닥 기술주가 빠졌을 때 이 아래 언저리에서 기회를 좀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카카오도 굉장히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대형주 안에서 바닥권에서 지금 바닥을 돌리는 종목이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자, 오늘 삼진이라는 종목이 일단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상단을 해서 넘어가긴 하는데 올라가면 바로 팔고 말아버릴 것 같네요. 그리고 라운시큐어 삼성의 이제 그 녹스 매트릭스로 모든 스마트 기기를 연결한다. 나중에 보안으로 그러니까 삼성 보안으로 엮이게 되면 그때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S넷은 삼성 출신이 나와서 이제 창업한 회사다 보니까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쪽 사물 인터넷이 이슈가 나온다면 이제 후발주자 정도 움직일 수 있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밖에 오늘 SAMG 엔터가 좀 매우 셌는데요. 저도 이렇게 강한데 이 구간에서 순간 놓쳐버리니까 매매를 좀 못하고 아주 좀 높은 구간에서만 조금 돌파로 이 자리에서 돌파로 들어가서 뭐 짧게 2파동만 한번 먹고 그 이후에는 여기다 걸어놨는데 뭐 걸리지는 않아서 매매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은 굉장히 끼가 좋은 것 같은데 제대로 매매가 좀 안 된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이런 자리까지 내려오면 좋겠다 싶었는데 내일 보호예수 해제가 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오늘 2,500억 그리고 지난번에 1,700억 굉장히 많은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는데 보호예수가 터지면서 급락을 하더라도 돌리는 흐름이 저는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내일장 한번 봐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봐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벨로프는 그래서 따로 빼놨고요. 자, 그 밖에 사마알미늄을 최근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좀 많이 빠졌네요. 딱히 이제 공시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망 매물이 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내일은 11선 이탈인데
이런 각각의 이평선을 이탈할 때마다 이 매매 방법이 존재합니다. 5일선 이탈 매매라든지 10일선 이탈 매매라든지 내일 급락이 심하게 되면 아래 꼬를 잡고 올리고 할 수 있어서 내일장 관심을 가지고 봐볼 생각이고요. 내일장 관심을 가지고 스몰알루미늄을 봐볼 생각이고, 자, 그 다음에 오늘 금호건설하고요. 이제 시간에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뭐 하한가까지 갔었네. 금호건설하고 종목군들이 올렸는데 저도 이거 종목 저 기사 나왔을 때 바로 좀 봤던 것 같아요. 기사가 나와서 바로 이제 빠졌을 때 좀 사서 뭐 그냥 반등해서 뭐 짧게 좀 먹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기사 내용을 확인했을 때 이거 좀 기사 별론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팔았는데, 와 이렇게 올라가서 좀 아쉬움이 좀 많았고, 제가 볼 때는 내일장 다 빠질 것 같습니다. 다 빠질 것 같아요. 히림도 시간의 상인데 다 풀려버렸네요. 보니까 종목들이 이 시간에 한미글로벌도 많이 빠지고, 저는 네옴시티는 이따가 나중에 밀려서 다시 움직일 것 같으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많이 밀렸네요. 전 다른 건 못 보고 유신을 너무 아쉬워서 좀 막판에 이제 올라갈 때 VI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팔고 짧게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돌파로 한 3% 정도 하고 121선 이평선,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 돌파할 때 들어가서 그냥 매도를 하고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이쪽은 아쉬움도 있는데 사실 재료를 봤을 때 조심했어야 될 저는 재료였던 것 같아서 딱히 공격적으로 매매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네요. 자, 그 밖에 최근에 이제 제가 한두 번씩 언급을 했던 이 변압기 관련해서 좋은 종목군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아래권 구간에 오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섹터 관련해서는 어제 전략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섹터가 그래요. 네, 일정이 다가오게 되면 차익 매물이 당연히 쏟아집니다. 선제적으로 한번 털어냈고, 이때 제가 볼 때 선제적으로 한번 털어냈고 나머지를 털어냈지 않았나 정도 생각이 드는데요. CES에서 특별하게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한동안은 또 쭉 밀렸다가 갈 확률이 높지 않나 싶고요. 로봇 섹터 좀 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연 3일 지금 급등하는데, 이렇게 가면 단기과열 지정이 되겠죠. 단기과열 지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좀 밀리면 그때 봐야 될 것 같고, 로봇 섹터 이제 뉴로메카가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뉴로메카도 돌파로 좀 봤었는데요. 돌파로 좀 종목을 보고 이것도 한 3% 정도 3% 정도 보고 좀 나왔는데, 이쪽은 이런 개념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고점에서 나오는 이렇게 보면 역 헤드앤숄더가 발생하고 있다. 하락 하나 둘 셋, 하락 파동이 끝나고 여기서 바닥을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공격적이기보다는 나중에 밀렸을 때 좀 보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모아 데이터도 조금 관심 있게 볼 예정이고, 자, 옵티코어를 좀 볼게요. 옵티코라는 종목을 최근에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는데요. 어제 좀 강하게 올렸다가 조금 오늘 밀리면서 좀 힘이 좀 없었는데, 물량 체크를 했을 때는 아직은 죽지는 않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장 또 이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서 혹시 시장이 안 좋다면 여기를 뚫으려는 트라이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내일 시가가 뜬 이후에 시가를 재돌파할 때 강하게 거래가 들어온다면, 지난번처럼 이때처럼 들어온다면 재돌파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얘는 뭐 계속 매매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볼까요? 계속 매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종목을.
이 종목도 종가에 회원님들하고 같이 사서 종가에 추가 매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일단 시초가 시간의 시초가 첫 타임에 반은 팔았고 나머지 반만 들고 내일 대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장 이번 주까지는 어찌 됐든 또 넘겨야 될 산이 또 많고 또 다음 주가 되면 또 다음 주에 있을 뭐 악재나 호재가 첩첩산중일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이라든지 뭐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오는 섹터를 미리 알아놓고 기다리며 낚시하듯이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의용 기기들 사실 너무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막 시장에서 투매도 많이 나오고요. 투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 많이 떨어지면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뭐 지난번에 강하게 올랐던 5G 다 죽어버렸는데 이쪽도 또 봐보면 좋은 종목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볼 종목군들이 너무 많아요. 테마주들 말고 좋은 종목군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안 돼서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네. 그게 참 아쉽네요. 자, 오늘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 네,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